자, 이제 2일차 오전 고려전기 문제, 10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김부를 경주에 사신관으로 임명했었던 게 태조대일입니다. 태조대일을 찾으라는 거죠. 사신관. 흑창 설치한 게 태조대였습니다. 전쟁을 거친 시기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국군의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국가 창고를 연 겁니다. 이게 나중에 성종 때 의창으로 제도화되는 겁니다. 양형군은 관악지능책이라고 해왔고요. 요 12세기 때 나타난 겁니다. 예종 때 일이에요. 자, 노비안건법은 자, 고려가 나라를 공국했지만 여전히 지방에는 독립적인 호족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독자적으로 행정과 재정과 군사 능력을 가지고 자기적으로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서서히 없애야 되는데 광종이 노비안건법과 주연 공부법을 만들면서 이 재정 능력을 없애는 겁니다. 주연 공부법은 지방세법이라는 뜻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거둔다는 거고 전쟁 중에 불법적으로 취득했었던 양인들 노비화시켰었던 양인들을 다시 양인화시킨다는 것은 국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조처를 취한 겁니다. 광종 때 일입니다. 자, 12무 설치했다. 호족들이 언젠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애들이 관료화됩니다. 이게 성종 때 나타나요. 성종 때 18풍기 만들면서 중앙에 문신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광종 때 과거제도와 18풍계 중에서 호족이 이제 문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성종 때 지방에 12무 설치하고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함으로써 호족이 지방관의 이제 밑에 존재인 향리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족의 존재를 성종 때쯤 대충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종 때 일입니다. 자, 전시과 제도는요. 광종 이후에 그 광종 아들인 경종 때 봉급제도 만든 거예요. 예. 경종 때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광덕, 준풍, 연호를 사용했던 게 광종입니다. 합치면 광풍이라고 돼요, 광풍. 자, 백관은 공모 지정했다. 호족들이 유니폼들을 자기 멋대로 입고 있었는데 이제 서열을 잡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걸 처음 한 사람이 광종 때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호족들을 신하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관료로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자, 이 백관의 공복을 기반으로 아까 시정연식을 만들었던 거고요. 시병구 설치 성종 때고요. 주전두감 이거는 숙종 때 일입니다. 숙종 때 의청건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해동통보, 사만통보 같은 걸 만듭니다. 활구. 자, 노비안건법. 답은 3번이죠. 개경에 나선 축조했다. 이거는 현종 때 거란 침입이 있고 난 뒤의 일입니다. 2차, 3차 침입 겪고 난 뒤 일이에요. 소작포를 만들었다. 이게 관악지능책입니다. 호족들이 서서히 문신이 되고요. 이 문신들이 파벌 이루면 문벌이 되는 건데 문신화된 게 성종 때쯤 문신화됐다고 하거든요. 이 문신들이 파벌리는 게 현종과 문종을 거치면서 문벌이 돼간다고 합니다. 자, 얘들이 문벌이 돼가자 얘들을 제압하려고 했었던 게 숙경예종 인종 때 관악지능책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서적포는 숙종 때입니다. 숙포라고 해요. 출판소 만든 겁니다. 당시는 책이 귀했었거든요. 책을 많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국립학교에. 자, 답은 3번이고요. 자, 12목 상당히 잘 나옵니다. 성종 때 일이죠. 천수는 태조 때입니다. 고려는 연호를 사용했었던 왕이 둘밖에 없어요. 태조하고 광종밖에 없습니다. 광종은 광덕, 준프. 자, 그리고 묘청이 난 때 묘청이 난을 일으키고 천계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왕이 아니라 묘청이. 천수는 하늘에서 받았다는 거고요. 천계는 하늘 한번 열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관악지능책은 요 12세기 때 일이라 했어요. 그 중에 예종 때입니다. 양형군은. 독수산풍가는 신라 원성왕 때이고요. 쌍성총감을 공격한 것은 쌍성총감부는 원나라 관청이에요. 몽골 관청. 원간섭기 이후 일입니다. 공민왕 때입니다. 자, 최성로 시무 28조 성종 맞죠? 성종 때 호족들을 관료화시켜 없애는데요. 없애고 이제 여기는 이제 문신들을 채우고 여기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호족 대신에 이제 성종이 많이 불러들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학자들이에요. 호족들은 가라고 하고 이제 유학자들하고 정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족들도 이 나라의 관료가 되고 싶으면은 유학을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호족이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점점 문신 세력만 남게 되는 겁니다. 5번은 성종 때입니다. 답이 5번이죠? 자, 네 번째 문제, 대외관계 문제입니다. 우리 대외관계는 고려 때는 북방민족이 위험했었어요. 북방에는 거란하고 말갈이 있는데 말갈이 고려 때는 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진은 아직은 그냥 부족 상태고요. 부족국 상태고 거란이 국가를 만들었어요. 거란이 먼저 만듭니다. 916년에 만들고 고려는 918년에 만듭니다. 자, 근데 고려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거란에 대한 강경책을 폈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강경책을 쭉 피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벌어진 게 성종하고 현종 때 실제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성종 때 한 번, 현종 때 두 번 쳐들어와요. 총 세 번 쳐들어옵니다. 이 관계를 한번 볼게요. 강조의 정벼들어 지기했다. 이 성종하고 현종이 일을 잘한 사람인데 중간에 삑사리가 있거든요. 목종이라고. 이 경종 아들입니다. 이 목종 때 강주라는 신하가 왕을 갈아치운 게 이제 현종으로 바뀌게 됐던 겁니다. 그걸 핑계로 이때 말 다 끝났었거든. 거란이 이때 쳐들어왔다. 서희가 말 잘해갖고 말 끝났었는데 신하가 왕을 내쳤다는 핑계로 내가 혼내줄게 하면서 또 들어온 게 현종 때란 말이에요. 현종이 즉위하자마자 제들은 쳐들어올 명분이 됐었던 겁니다. 자, 이때는 현종이 즉위하자마자 쳐들어왔기 때문에 현종이 대비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이 나주까지 피난간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고려는 외침이 있으면 부처님한테 빌어요. 지켜달라고. 대장경을 만듭니다.
거란 쳐들어왔을 때 만든 게 첫 번째 대장경, 몽골 쳐들어왔을 때 만든 게 두 번째 대장경인데 앞에를 초조, 뒤에를 제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강감찬 규대첩 이게 3차 때입니다. 예, 현종 때 맞아요. 2차, 3차는 현종 때입니다. 자, 저고요 피살대학교에 있었던 건 몽골 침입. 이제 저고요 죽으면서 이제 몽골이 침입하게 됐던 겁니다. 이건 13세기 일이고요. 별무반은 여진에 대비한 겁니다. 10세기, 11세기는 거란 때문에 문제였었고 12세기는 여진 때문에 문제, 13세기는 몽골이 쳐들어왔던 겁니다. 자, 거란 배척 만부기 사건. 이게 배척기 때, 태조 때 만부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외교단파, 서희 외교단파 강력하게 복귀 확보했다. 이건 성종 때 일이고요. 답은 1번입니다. 현종 때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이제 여진하고 관계입니다. 동북구성이죠. 별무반을 만들어갖고 별무반에 실제 동원해서 싸웠던 게 이제 예종 때입니다. 그래서 동북구성을 획득하는데 1년 반 만에 돌려줘요. 그래서 획득한 것도 예종 때고 돌려준 것도 예종 때입니다. 예종 때 찾으라는 겁니다. 별무반을 만든 뒤에 일이겠죠. 라시기 때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사이시기 찾기. 자, 인종 때 이자겸난은 상당히 잘 나옵니다. 게다가 요 인종 때 있었던 난 두 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되게 잘 내요. 이걸 이묘삼이라고 합니다. 자, 인종이 어린 나이에 외할아버지는 이자겸 덕분에 왕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사실상 이때 실권은 이자겸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종은 어리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자꾸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이거 묘삼? 이묘삼? 이거 묘삼? 이묘삼?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자, 인종 때입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이자겸난, 다음에 묘청의난. 묘청의난을 진압한 게 김부식인데 요거 진압하고 쓴 게 삼국사기입니다. 그래서 이묘삼 기억해두세요. 자, 이 난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는 무신들까지 난 일으켜요. 하극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과 문신사회에서 무신사회로 바뀐 게 이게 무신정변, 정중문안입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는 일을 찾으라는 거죠. 묘청의 난 찾으면 되겠죠. 묘청의 난, 이자겸 척준경난, 정중문안, 묘청의 난, 그 사이 맞죠? 자, 강주정변은 목종 때이고요. 이게 현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던 거고요. 망이망수이라는 정중부 집권기 때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가 문신에서 무신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자 이제 여기서까지 하극상, 이런 하극상 풍조가 만연하자 밀란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 집권기를 하극상의 시대라고 해요. 밀란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자, 백성들까지 들고 일어났다. 무신 집권기 때입니다. 강동육조, 성종 때고요. 최충원 봉사 10조는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으로 이어지다 이의민 죽이고 집권한 게 최충원입니다. 그 뒤에 일이에요. 답은 1번이죠. 자, 일곱 번째 문제 정치제도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군사제도. 자, 2군6기라는 제도. 고려의 제도입니다. 고려. 위라는 거 하면 중앙군을 말합니다. 위라는 거 하면은 발해 때 처음 사용합니다. 발해는 10이라고 하고요. 고려는 2군6기, 조선은 5위라고 합니다. 점점 숫자가 줄어들죠. 5가 제일 적합한 거예요. 동서남북 중으로 딱 5개로 편제한 게 제일 적합한 겁니다. 지금 말하면 5분 대기조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자, 감찰기구 제일 잘 나와요. 중앙관청지 제일 잘 나오는 게 국정총괄기구랑 그 다음에 이제 감찰기구가 제일 잘 나옵니다. 중앙총괄기구 뜻하는 단어가 뭐냐, 감찰기구 뜻하는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감찰기구는 신라는 사정부, 발해 중정대, 고려 어사대, 대쪽 같은 관리들, 조선은 사원부라고 합니다. 사정 좀 봐줘 그랬더니 어허 했다라는 거죠. 중정대, 발해입니다. 구조 우수경은 신라고요. 신라 지방제도. 자, 도병마사가 저 고려제도입니다. 고려 규직회의기고 독수산품권은 신라 원성왕 때고요. 자, 부여 18성은 백제 말합니다. 답은 3번이죠. 자, 대외관계 문제 한 문제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는 거란 강경체, 사단이 벌어진 게 성종 때, 현종 때 결국 쳐들어오게 된다. 자, 대강경책이 만부기 사건이 있었고요. 정종 때 관군이라는 걸 설치하고 실제 대비하게 됐었다. 사실은 호주의 군대를 불러들이려고, 호주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를 박탈하려고, 일종의 사방역파 같은 거 하려고 관군이라는 걸 만들었던 겁니다. 정종 때 일이고요. 자, 그리고 이때 쳐들어왔던 말빨로 물리쳤다. 서희. 자, 2차 때는 양규, 3차 때는 강감찬이 물리칩니다. 자, 순서 찾으면 되겠죠. 광군, 서희, 양규, 강감찬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다, 가라 하면 되죠. 나다, 가라. 답은 4번입니다. 자, 경제사 문제 한번 볼게요. 화폐 상당히 잘 나오죠. 이게 고려 화폐냐, 조선 화폐냐 물어보는 정도로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 화폐는 처음으로 고려 때 처음 만들어요. 고려 때. 고려 성종 때 처음 만듭니다. 건원중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화폐 만들 때는 중국 화폐를 모방해서 만들기 때문에 앞에 딱 한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해동통보, 사만통보, 동국통보 이런 말 붙입니다. 이게 다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려는 해삼동이라고 해갖고 해동, 사만, 동국이라는 말 붙였고요. 조선은 조선이라는 말 붙입니다. 조선통보라고 해요. 그 두 개 구분하는 거 상당히 잘 나와요. 고려 화폐냐, 조선 화폐냐 구분하는 거. 봅시다. 이거 두 번째 답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화폐 만드는데 중국 거 이제 본따 그냥 건성건성 만듭니다. 건성건성 만들었다. 건성건성 주전부리 먹으면서 만들었다. 주전부리로 활해삼 만들어갖고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숙종 때는 의천이 숙종 동생인데요. 유학 갔다가 송나라 화폐 쓰는 거 보고 건의해서 주전도감을 만들고 화폐를 주하는 임시관청을 만들고 거기서 만든 게 활구, 은병입니다. 이건 은화폐예요. 은화폐. 그래 해동통보, 사만통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동국통보라는 것도 만들어요. 그래서
의처는 활 해삼을 되게 좋아했대요. 유학 갈 때 해삼 먹으면서 왔답니다. 해삼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활 해삼똥. 자, 이건 은병이라고 하고요. 자, 봅시다. 주전두감, 해동통보, 고려 말하는 거죠. 경제사는 주로 나라 비교하는 걸로 나와요. 고려 거냐, 조선 거냐. 왕별로 나오는 게 흔치는 않고요. 요거는 성종이 숙종 때인데 주로 나라 이름으로 구분합니다. 구왕차로는 조선 명종 때고요. 동시호는 신라 그 시장 감독기구입니다. 초량여가는 조선 후기 때 만든 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국립여관 같은 겁니다. 공적 업무도 보고하는. 자, 병론도 맞죠, 고려. 자, 낙랑군은 미천왕이 축출하면서 그때까지만, 4세기 초까지만 있었던 그 9년입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이거는 고려와 조선의 사회제도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죠. 구제도 가면 고려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려 찾으라는 겁니다. 고려. 구황차류는 조선 명종 때 만든 구황, 기근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조선 백성들이 기근이 있을 때 기근을 구하는 책을 만들어준 거고, 명종 때 책입니다. 동서대변은 고려, 조선 둘 다 있었는데 개경에 설치했다면 고려 말하는 거고요. 사창은 조선에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동네에 가면은 사창동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마을 단위 창고라는 겁니다. 의창은 국립 창고고, 이건 마을 단위 창고인데, 그러니까 마을 단위의 지방 자치적인 구율조를 만들었었던 거예요. 지방 사족들한테 맡겼던 겁니다. 그 사창이 있었던 동네를 거기서 유래한 이름을 따갖고 사창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2부도 고려만 있었던 겁니다. 보는 지금 말하면 펀드란 뜻이에요. 빈민 구제 기금 이런 뜻입니다. 답은 니은하고 리을이죠. 니은하고 리을. 답은 4번입니다. 자, 간단히 그 필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와 조선의 구율기구, 의료기구는 고려 때 제도가 웬만하면 조선으로 갑니다. 이건 암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의상스님이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구제에 대해서 얘기했다. 의상스님이 구제에 대해서 얘기했다. 착한 스님이네. 백성들 구제 줄려 했으니까. 자, 이게 거의 대부분 그대로 한다. 의창, 상평창 그대로 가고요. 자, 동서대변 해민구. 이거는 의료기구죠. 하나는 병원, 하나는 약국 같은 개념입니다. 그대로 가는데 이름이 바뀌어요. 동서활인서, 해민서로 바뀝니다. 설화는 약간 좀 낮아진 관청 이름이 되는 거예요. 설화는 단어 같으면 조선만 쓰는 말이고, 동서대변 해민국 하면 둘 다 쓰는 말이다. 자, 그리고 사창이라는 말은 조선에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제2부하고 구제도 가면 고려만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니까 같은데 각자 나라에만 쓰는 게 뭐가 있는지 좀 구분 좀 해두시라고요. 그런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구황찰료. 그리고 재생원이라는 것은 조선에만 있었던 겁니다. 해민국은 도성민들의 약 처방을 해주는 거고, 재생원은 지방민들의 약 처방을 해주는 거라 좀 구분했었어요. 조금 더 분화된 겁니다. 자, 의상스님이 구제에 대해서 얘기했대. 자, 이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 우리 그 오전 10문제 끝내고요. 자, 이제 2일차 오후 강의 고려 후기 고려 문화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0문제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고려 후기는 시간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면은 그 시간 구분돼서 풀리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한능검은 내용을 많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시간 흐름 내에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게 문제 푸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적어두세요. 여기는 왕이 아니라 집권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헷갈리는 거고, 집권자 순서만 기억하면 또 쉽습니다. 정경이가 최충원 집권 이전 시기고요. 그리고 최시기에 4명이 세습을 합니다. 최충원이 혼자 독점하니까 우항의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 준현이가 있다 없다 합니다. 요 시기를 분객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몽골 관청 성립기라고 해도 돼요. 몽골 관청이 성립되니까 더 이상 저항이 불가능해서 이제는 항복합니다. 항복한다는 게 육지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개경환도. 개경환도 하면서 이제 무신 정권은 끝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몽골의 간섭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버틴 무신들이 있어요. 이게 삼별조 반란입니다. 삼별주 반란이 4년 정도 가는데요. 그거 진압하고 탐라총감을 만드는데, 그러면서 남아있었던 무신 잔존 세력까지 이제 완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원간섭기로 넘어간다. 이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신라는 신라 하대 때가 밀란의 시기였었다면은 고려는 무신 집권기 때가 밀란의 시기입니다. 하극상의 시기예요. 그래서 밀란으로 잘 물어봅니다. 자, 김보당난. 자, 이거는 반무신난이죠. 만적의 난. 그 사이에 있었던 걸 찾으라는 겁니다. 정중부 집권기 때 대부분 있었어요. 유명한 밀란이. 김보당난, 조이총난, 망인 망소의 난. 그리고 이음이 때 김삼이 효심난이 있었고, 최충원 때 만적의 난이 있었습니다. 자, 그 찾으라는 겁니다. 김보당과 만적 사이를 찾으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김원창은 신라 하대고요. 최우는 최충원 이후 사람이죠. 최충원 아들입니다. 자, 이정경과 척준경 반란은 무신 정권에 선행했었던, 그 무신 반란에 영향을 미쳤었던 바로 앞에 왕대 두 개의 큰 반란입니다. 이자겸 척준경난과 묘청의 난은 인종 때, 그리고 그 아들인 의종 때 이제 무신정변 발생하는 거죠. 최초로 봉사십조 올렸다. 자, 김부식이 성인 반란군 진압하다. 이게 묘청의 난이죠. 요거는 무신정변 전에 있었던 거고요. 자, 요거 봉사십조하고 만적의 난이 뭐가 먼저냐, 이거 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전혀 무관한 게 나머지 지분으로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사집전을 최충원이 집권하면서 올린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만정 나왔죠. 만정이단을 말합니다. 만정이단 이후를 찾으라는 거죠. 자, 묘청, 석연천도는 그 전에 있었고, 쌍기는 광종 때. 자, 1번은 인종, 2번은 광종입니다. 이자겸난도 인종 때입니다. 정중구 반란은 의종 때. 무신정변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요. 최후가 정방 설치했다. 그 뒤 말하는 거죠. 최후 이후 뒤니까. 자, 답은 5번입니다. 자, 송경, 강화에서 송경으로 환도했다. 육지로 돌아갔다는 거죠. 개경, 송경이, 개경의 그 별명이에요. 송도라고도 합니다. 송도.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라 이제 별명이 그렇게 붙은 겁니다. 개경 환도, 여길 말하는 거죠, 여기. 그쵸, 여기. 그러니까 요 뒤에 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후니까는. 자,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몽골로 저격대했다. 자, 무신집권기는 몽골과의 항쟁기도 중요한데요. 몽골과의 항쟁기는 최시기 때입니다. 최충원 때는 아직은 아니고 최후 때부터입니다. 최후 때. 최후 때부터 최의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쟁기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화친기예요. 화친하는 기간이 12년이나 걸립니다. 꽤 오래 가요. 몽골 사정도 있었고 우리 국내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오래 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는 화친기다. 전쟁은 최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지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나마 이제 화친까지 끝났다는 거고요. 화친이 꽤 길었다가 이제 육지로 돌아오면서 이제 전쟁이 아예 끝난 겁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김윤호가 싸우고 있대요. 그럼 최식이란 뜻입니다. 이건 그 2차 침입 때입니다. 최식이란 뜻이고요. 앞이 이게 그럽니까? 자, 묘청에 나는 인종 때고요. 자, 김반경이 탐라에서 삼별초를 진압했다. 개경으로 환도했는데 따라가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지. 걔 누구다? 삼별초입니다. 삼별초. 삼별초가 4년간 버티는데 강화도, 진도, 제주도 섬으로만 다니면서 버팁니다. 마지막에 제주도였었어요. 거기 진압하고 탐라총관부 만든 겁니다. 자, 요거 뒤에 일이죠. 탐라총관부는. 봉사십조는 최충원 즉위를 말하는 거고요. 경대승이 정중부 제거하고 집권했다. 경대승이 여기고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려의 태자가 배하라니 쿠빌라이가 기뻐했다. 화친기라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최씨가 끝나자마자 그 왕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인 태자를 그 몽골 황제를 찾아 보냅니다. 근데 몽골의 황제가 죽으면서 그 후계자 간에 다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라고 하는데 쿠빌라이하고 그 황제의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들은 몽고에 있었고 쿠빌라이는 중국 전쟁터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찾아가는 도중에 몽골한테 입조를 가는 도중에 그 몽골 황제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나 그 후계자가 누가 될지 고민하다가 찾아간 게 쿠빌라이인데 그 사람이 황제가 된 겁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약속해 주기를 고려의 풍속은 유지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이때 선택을 되게 잘했던 거죠. 자, 찾아갔다는 것은 화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최의가 죽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김준 집권할 때 여기였습니다. 1259년에. 58년에 얘가 죽고요. 58년에 쌍성총관부 만들어지고 그 59년에 갔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또 우리나라 왕도 죽어요. 그래서 원종이 그 찾아간 때 그때 이제 왕이 됩니다. 쌍기건이 광종 때고요. 김보당나는 여기 말하는 거고 정중부 집권기 때. 자, 이제는 만건당. 이게 원간섭기죠. 원간섭기 때 일입니다. 자, 묘청 반란 인종 때 일이고요. 최충원 봉사십조. 최충원 여기 말하는 거고. 몽골과의 전쟁 이전입니다. 최충은. 자, 답은 3번이죠. 자, 다섯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변발했다는 것은 원 간섭기 때 풍습이에요. 우리나라는 변발하는 풍습이 없잖아요. 남의 나라 지배받을 때 있었던 풍습입니다. 원 간섭기를 말합니다. 자, 만적 개경난. 이거는 최충원 때 무신집권기고요. 이자겸 권력 독점했다. 인종 때고요.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다. 쌍성총관부는 원나라 관청이고 이걸 수복했다는 것은 원 간섭기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국민왕 때고요. 최충 구제학당. 이거는 문종 때 일이고. 자, 교정도감 설치되었다. 최충원 때 처음 설치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시기다. 이거는 원간섭기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답은 3번이죠. 자, 여섯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노국대장 공주가 왕비인 사람은 국민왕이죠. 그리고 기철 죽였다 그러면 국민왕입니다. 정동에서 이무서 폐지했다. 자, 그 원나라 관청을 없앴다 그러면 국민왕 때예요. 그 사람이 원간섭기를 벗어난 사람이니까. 자, 만건당은 원간섭기 때 일이고요. 충선왕 때입니다. 신돈, 전면, 병력, 노감. 이게 맞죠? 답은 2번입니다. 쌍기권이 광종, 정계 개백유서는 첫 번째 왕이었었던 태조가 그 신하들한테 내세운 그 훈계글입니다. 훈계글. 신하들이 지켜줄 규범을 제시한 겁니다. 최성로 신문 18조는 성종 때 일이고요. 답은 2번이죠. 자, 일곱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자겸 척춘경 인종 때 일이죠. 자, 최무선 왜구를 진포해서 공격했다. 왜구와의 주의 전투는 국민왕 때 우왕 때가 왜구 침입이 제일 많았던 시기인데 왜구와의 주의 전투는 대부분 우왕 때 있어요. 이 우왕 때 진포대천 말하는 겁니다. 자, 몽골군이 쳐들어왔다면 최시기를 말하는 거고 최시기도 최충원 빼고 최후 때부터 최의 때까지 말하는 겁니다. 김윤우는 2차 침입 때 막았던 사람인데요. 그때는 승려로서 막은 거고 그때 공으로 군인이 됐었어요. 군인이 되었고 5차 침입 때 충주성 전투에서도 큰 공을 세웁니다. 5차 침입 때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최시기. 그러니까 답은 다 나가 되겠죠. 가다나. 답은 2번입니다.
자, 불교사 문제입니다. 고려 불교사 과제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신라 때는 불교가 많이 발달하면서 중앙에는 오교라고 하는 5개 교종과 지방에는 구산이라고 하는 사실은 9개 이상입니다. 9개 이상의 선문이 선종이 생기는데 이렇게 난립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교종은 도시불교, 선종은 지방불교입니다. 자, 이 와중에 신라 하대 때 지방에 호족이라는 세력가가 등장하면서 호족 중에 한 놈이 왕이 돼요. 근데 이런 불교들이 여러 호족들하고 다 붙어 먹었기 때문에 이때 스님들은 하나의 정치 세력입니다. 여러 호족과 뭉친 정치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왕이, 한 호족만 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불교는 정리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난립된 불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고려 불교의 과제였었다고요. 마치 호족 통합 정책처럼, 호족을 통제하는 정책처럼 불교도 국가가 통제해야 되는 과제에 있었던 게 고려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고려는 국가 중심으로 공의 불교를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통합의 결과가 의천의 천태종이고 진울의 조계종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 1등 종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 전통은 여러 개로 난립되어 있는 되게 계파가 많지만 굉장히 난립된 종교가 아니라 거대 종단이 하나가 있어요. 조계종이 80% 이상이란 말이에요. 이 조계종의 특징이 선종하고 교종을 같이 하는 종단이란 말이에요. 따로따로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 그 전통을 고려 때 만듭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전통을 만든 사람이 의천하고 진울이에요. 자, 이 둘의 통합을 성공시킨 게 의천과 진울인데요. 의천과 진울. 의천과 진울의 통합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의천은 소속이 교종이에요. 교종. 화엄종 승려입니다.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흡수하는 방식이고, 진울은 소속이 선종입니다. 선종 입장에서 교종을 흡수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때 내세운 교가 교관겸수입니다. 교가 교종이고 관이 선종이에요. 함께 수행한다 뜻이지만 한쪽에 한쪽을 잡아먹는 형세란 말이지. 진울은 정해상수로 합니다. 선정에 든다는 게 선종을 말하는 거고 지혜가 이제 교종을 말합니다. 함께 수행한다는 말은 같이 쓰지만 앞에 내세웠다는 거죠, 선종을. 자, 그리고 의천은 교종적 승려이기 때문에 교종 장서들만 다 모아갖고 속장경을 만들었어요. 그걸 교장이라고 합니다. 교장. 교종 승려이기 때문에 교종 장서를 모았다. 자, 진울은 도루점수를 또 주장합니다. 당시 불교의 타락을 경험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사운동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결사운동은 불교 정화운동입니다. 불교의 타락을 경험하고 난 뒤에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걸 한 겁니다. 깨달았다는 말 하지 마라. 그래도 계속 수행하라. 그런 말 한 겁니다. 서로 막 다 깨달았다면서 막 뒤에서 몰래 술 마시고 막 그러고 하니까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하다. 깨달았다고 자기 느끼지만 사람은 습관이 남기 때문에 습관이 없어질 때까지는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진울의 말이다. 그 둘이 통합해갖고 만든 새로운 종단이 천태종이고 여기가 조계종입니다. 이건 기준이 없었던 새로운 종단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교종과 선종을 합친 종단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개신교, 천주교를 합친 개천교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 언제 만들었다? 고려 때 만들었다는 겁니다. 천태종은 국청세에서, 이 숙종 때 일입니다. 진울은 그 송광세에서 그럽니다. 이걸 그래서 천지천조라고도 합니다. 천지천조라고 돼요. 완전 새로운 걸 천지창조한 겁니다. 자, 봅시다. 화한계는 신라 때 설총을 말하는 거고요. 천태종 개창했다. 불교 통합에 힘썼다. 이건 이제 의천 말합니다. 의천. 정예결사. 이게 진울입니다. 답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도노점수라는 걸 주장했어요. 도노점수를 주장했다. 그리고 보조국사, 불일 보조국사, 보조국사라고 합니다. 진울 말하는 겁니다. 진울. 그래서 진울 찾으라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유불일치설 주장했다. 이때는 과도기적 통합이라고 해요. 통합했다가 의천이 죽으면서 사후에 다시 선종승려들이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태종은 교종승려만 남게 돼요. 그래서 천태종은 교종 색깔이 되게 강하고요. 그래서 진울이 다시 하게 된 겁니다. 다시 갖고 이제 완전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진울이 통합이 성공하자 진울을 제재했었던 해심은 유학자 출신입니다. 유학자로 과거까지 합격했는데 머리 깎고 중이 된 사람입니다. 합격하고 난 뒤에, 스님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스승님, 제가 보기에는 유교도 불교랑 똑같습니다. 유교까지 합치십시다! 이런 말 한 거예요. 그게 유불일치설입니다. 유불일치설. 해심의 주장입니다. 해심. 자, 불교 관련 설화 중심으로 삼국유사 소설한 사람은 이련입니다. 원간섭기 때. 자, 답은 3번이죠. 자, 이제 9번째 문제. 역사서 한번 들어갈까요? 역사서 상당히 잘 나오죠? 되게 중요합니다. 고려 역사서는 딱 5건 남아있어요. 이전에 사례까지 하면 6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일부만 남아있으니까 이거는 공민왕 때 이재현이 썼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내용을 물어보는 건 5가지 물어봅니다. 삼국사기와 동해삼재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고려 전기 인종 때 책이고 이건 후기 때 책입니다. 이거는 무신집권기 때 이거는 원간섭기 때 책입니다. 그때그때의 시대 상황이 반영이 되는데 고려 전기는 문신사회란 말이에요. 문신들이 유학자 출신이 많습니다. 유학자는 신라, 경상도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신라 개성이 나타났고요.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난 뒤에 김부식이 쓴 건데 묘청의 난은 고구려 개성 세력과 신라 개성 세력의 싸움이라고 돼요. 그중에 경주 김씨 김부식이 신라 개성 세력일 거 아니에요. 이기고 난 뒤에 이 나라는 신라를 개성한 나라야 라는 걸 이제 그 책에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무신직권기 때는 고구려를 좋아했었어요, 무신들이. 그래서 고구려 개성의식을 보였던 거고요. 오죽하면 동명왕편, 고구려 왕 얘기를 썼단 말이지. 고구려 왕의 신의한 행적을. 자, 원간석기 때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야,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 임마.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원팀이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내세운 게 고조선이라는 걸 내세우게 돼요. 고구려니 신라니 백제니 누구 계승했다, 누구의 후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조선 개성의식이 특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조선부터 서술했다, 단군부터 서술했다, 단군 이야기를 적어놨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 적어놨다 그러면 원간석기 이후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체제가 있는데 형식, 여기는 기전체를 씁니다. 기전체는 본기와 열전 이런 제목을 썼다는 거예요. 한 글자씩 따갖고 기전이라고 하는 거고, 시로 썼다는 말 쓰면은 두 개 중에 찾아야 됩니다. 동명왕편과 제왕기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돼요.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삼국사에는 기사본말체라고 해갖고요, 신문 기자가 돼갖고 들은 얘기를 본부터 말까지 다 쓰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주로 정사에서 유행했던 체제고요. 이거는 이것저것 얘기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 야사체라고 해요. 야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면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라는 뜻 자체가 삼국사에 쓴 나머지 얘기, 유사라는 게 나머지 얘기라는 뜻이거든요. 그 나머지 얘기까지 다 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야사체라고도 합니다. 자, 유학자가 썼기 때문에 유교사가 아니고요. 삼국유사는 승려가 썼기 때문에, 승려 일원이 썼기 때문에 이거는 불교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유학자들은 되게 합리적으로 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다 뺐단 말이에요. 이걸 유교적 합리주의사관, 신의사관을 배격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에 불만이 많았고 뒷사람들은 그냥 신의사관을 그대로 다 씁니다. 왜 빼는데? 나는 쓸 거야 하면 다 씁니다. 그 중에 일원의 삼국유사가 제일 많이 써요. 신의사관은. 신비한 얘기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스님이니까. 뭐 용이 뭐 지붕을 뚫고 올라갔다는 이런 말들을 쓴단 말이죠. 이 사람은 그런 말을 좀 꺼려 썼던 사람이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썼대요. 됐네요. 김부식의 그 삼국사입니다. 딱 5건 중에서 찾는 거예요. 엄한 거 찾지 마시고 삼국사기, 사기, 동해, 삼재 요거 중에 찾으라는 겁니다. 자, 삼국 역사를 기록했다. 자, 됐고요. 남북국이라는 말은 조선 후기 때 처음 나와요. 안타깝지만 남북국이라는 말은 조선 후기 때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일본화된 겁니다. 사초 시정기로 쓰는 건 실록이라고 해요. 자, 단골 고선 건국 이야기했다. 이거 원가섭기 때 책입니다. 삼재 중에 하나예요. 삼재. 삼국유사를 제원기 말하는 겁니다. 본기 열전. 이게 합치면 기전체라는 겁니다. 기전체로 썼다. 자, 기전체로 쓴 거는 사략 빼고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사본말체는 요거 하나고요. 그리고 편년체는 없어요. 고려 때는. 딱 두 가지 체제가 있다. 자,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시로 표현했다. 시로 썼다면 동명왕편, 제왕기 둘 중에 하나인데 고구려 건국 시조를 썼다면 동명왕편이죠, 당연히. 자,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이제 10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불교 문화재도 상당히 잘 나오는데요. 고려시대까지 불교 문화재 잘 나옵니다. 우리 절에 딱 들어가면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냐면은 법당이 있죠. 목조 건축물이 있고요. 신라나 남북국 시대 때는 목조 건축물 남아있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목조 건축물은 고려 때께 주로 나옵니다. 고려 조선께. 자, 그리고 불상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 불상 몇 가지 나오는 게 있고요. 탑이 있습니다. 탑은 그 삼국시대나 신라 때 제일 잘 나오고요. 고려는 좀 덜 나오는데 삼국시대나 신라 때 없었던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각다층탑이에요. 그게 고려에서는 원탑입니다.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승탑이 또 있습니다. 요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탑은 두 개가 주로 나와요. 두 개. 요거를 월경이라고 합니다. 월경. 자, 월정사 8각 9층탑, 경천사 10층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조선 세조 때 원각사 10층탑으로 개성이 됩니다. 이 두 개는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자, 불상은 요 세 개와 요 두 개가 잘 나오는데요. 관하소, 안파보고선이라고 하는데요. 안파보선 괜찮다고 말해? 라고 말하는 건데요. 자,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부설 입상. 이건 불상, 석조 불상입니다. 돌로 만든 거. 이건 하남 하사창동 철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남에 하사창동, 사창동이 있어요. 거기에 철불이 있습니다. 이건 철로 만든 거고요. 이건 영조부석사 무량수전에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미타가 한자로 말하면 무량이라는 뜻입니다. 무량. 자, 거기에 있는 소조물은 흙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재질이 하나씩 다르죠. 이게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거고, 요 두 개는 마애불입니다. 자연 암석을 그대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안동 이천동 마애불, 파주 용미리 마애불이 있어요. 이게 제일 잘 나옵니다. 5가지가. 두 개, 5개 껴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탑을 찾으라는 거죠. 이 탑은 원래 개성이 있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요거 두 개만 이제 비교하는 표 만드시면 돼요. 그 중에 중앙박물관인 게 경천사탑이에요, 이게. 원간석기 때 만든 거. 원의 영향을 받았다. 다층탑이다. 원각사탑에 영향을 줬다. 월경 원할 때 이 경 말하는 겁니다, 경천사. 자, 경천사 10층탑이라고 하죠. 원각사 10층탑이라고 하죠. 월정사는 8각 9층탑이라고 하죠. 다각다층인데 몇 각형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월정사 8각 9층은 이게 균일해요. 균일하게 8각 9층으로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각이 바뀌어요. 밑에는 버그마자로 되어 있다가, 버그마자 위에는 사각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몇 각형이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10층이라는 말만 하는 겁니다.
경천선 10층탑. 원래 탑은 짝수를 잘 안 만들어요. 짝수를 만드는 건 되게 기괴한 탑인데 이게 원 간섭기 때라 그런 게 만들어진 겁니다. 라마 불교 영향받아 만든 거예요. 10층이다 특이하게. 그리고 특이하게 대리석으로 만듭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고려 후기, 고려 문화사 문제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3일차 조선시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